지금 베네수엘라나 그린란드나 네. 이란 같은데도 미국이 명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데 문제가 있는데 미국의 외교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예측 불허하다, 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찼다. 네. 본인들은 소위 무오류성,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못하지 않는다. 무오류성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 절대 진실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손익 계산을 분명히 하긴 해야 될 건데 뭐 지금 정부가 하는 방법이 좀 옳다고 봐요. 마가가 한편에서는 고립주의를 표명하지만은 마가적 가치의 국제화라고 하는데 역점을 많이 두고 있고 네. 한국에서는 개신교 중에서도 그 복음주의 신앙을 갖는 그런 네. 분들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네. 우리 김민석 총리도 했듯이 그 전공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TV 시청자 여러분. 전홍기의 이사장입니다. 지난해 다 끝난 줄 알았던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로 다시 양국 간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2020년 벽두부터 어지러운 건 한미 관계만이 아닙니다. 한층 더 예측하기 힘들어진 미국 대통령 때문에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 외교 전문가이신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일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0년 들어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그리고 그린란드 영유권을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립주의인 줄 알았는데 2000년대 초반 네오콘보다도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베네수엘라 같은 건 영토 확장이라고 네. 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죠. 네네.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중적 자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보세요. 처음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공세적 자세를 취한 거는 마약 때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이 미국 전체 마약 소비량에 있어서 0.5%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 명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 했던 거는 결국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테러리스트 배후에 있다. 테러 그리고 민주주의 이걸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마두로 세력을 그냥 계속 유지시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마차드 같은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여성한테 사실상 그 정권이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건 배제가 됐고 네. 그 마두로 밑에서 부통령했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 대행해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쭉 하다 보면 결국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보고 우리를 통해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사가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중국이 타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중국은 베네수엘라를 라틴 아메리카 진출의 거점으로 하여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5에서 6% 정도 중국이 소비하는 석유를 베네수엘라에서 사오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 중국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소위 명분이 수시로 바뀌게 돼요. 네. 네. 이란만 해도 마찬가지죠. 네. 이란 처음에 했던 거는 핵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네. 결국 이스라엘하고 협병해갖고 결국에 이제 그 군사적 행동을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데모대가 있었었고 많은 그 소위 민주 시민들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것도 나중에 쭉 하다 보면 결국 이란이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고 특히 중국하고 관계가 좋잖아요. 네. 중국 석유 수입량의 많을 땐 15%, 적을 땐 14% 정도를 이란에서 사온단 말이에요. 네. 그거 보면 결국에 이란도 결국 중국 변수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시각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린란드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미국의 명분이 바뀌어요. 네. 처음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는 고립주의 정책을 편다. 고립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건 서반구, 웨스턴 헤미스피어를 완전히 미국의 패권적 영향하에 두겠다. 네. 그래서 결국 파나마, 베네수엘라도 그렇지만 카나다도 우리 51개 주가 되라.
네. 그린랜드도 카나다 위에 북쪽에 있으니까 네. 북반구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반구의 하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다가 네. 그다음 또 말 바뀐 거는 거기 히토류가 많이 나오고 전략 광물이 많이 나오니까 네. 우리 경제 안보를 위해서 그걸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북빙양 소위 아크틱 에리어에서 북빙양에 대한 소위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 서반구 그러니까 북미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린랜드를 갖고 있어야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쭉 보면은 어느 게 진짜 얼굴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뭘 우리에게 상기시키냐면 네. 이락을 침공할 때 처음엔 핵 문제 갖고 이락을 쳤단 말이에요. 네. 네. 가서 보니 핵이 나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다음 내건 명분이 석유였대요.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 나갔다. 네. 근데 석유의 안정적 공급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미국의 서부 텍사스 석유값만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100불까지.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자체를 위한 거예요. 그것도 명분이 약하니까 그다음 나온 게 이라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침공했다가 결국 이라크의 민주주의가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을 보면은 명분을 자꾸 바꿔 나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베네수엘라나 그린랜드나 네. 이란 같은 데도 미국이 명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데 문제가 있는데 한 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약이다 테러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다른 한편에서는 가만히 보면 중국 견제라고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의 외교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예측 불허하다. 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찼다. 네. 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게 트럼프 정부만의 특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이전에도 좀 그랬네요.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죠. 네, 네. 근데 네.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미국 외교 정책을 쭉 보면은요, 본인들은 소위 무오류성.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못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령 우리 북한 핵 문제 같은 것도 보세요. 네. 제가 볼 때는 199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면 중요한 고비마다 미국이 계속 실수를 해왔거든요. 직프리드 해커 박사라고 이제 세계 최고의 어떤 그 핵 전문가인데 네.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책을 냈죠. 핵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보면은 네. 미국이 왜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데 실패했는가. 6가지 변곡점이 있는데 매 중요한 변곡점마다 미국이 잘못된 정책을 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반성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패턴을 보면은 네. 자기들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 무오류성을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그러는데 네. 그 무오류성이라고 하는 건 미국의 절대 진실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정권을 잡고 누구의 목소리가 큰 거에 따라서 그 정책이 정당화되고 그리고 그들이 지나간 난 다음에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네. 그게 참 안타까운 미국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문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작년에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도마에 올랐고 미국은 대미 투자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고 있고 그 국회는 또 우리 국회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정부와 국회가 이 압박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보면은 네. 그 팩트시트에 나타난 한미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양국 간의 절차의 차이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에 한국은 3,500억 불에 해당되는 투자를 미국에 하라. 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한꺼번에 낼 수가 없으니까 10년에 걸쳐서 매년 200억 불씩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한 건데, 네. 그러나 우리 국회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는 네. 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내부에 논의가 이제 되는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속을 했으니까 빨리 지켜라. 네. 그것도 원래는 이제 3,500억 불을 upfront 일시에 선제적으로 지불하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3,500불이라는 게 우리 외화보유의 6% 해당되는 금액인데 네. 그렇게 하면 한국 경제에 거덜이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해를 해서 네. 결국 200억
불씩 10년에 걸쳐서 하고 그 조선 분야에 대한 1,500불은 별도로 한다라고 하는 네.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절차가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다급하니까 네. 미국에서는 아마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미국하고 약속은 해놓고 국내 정치적 절차를 이유로 해서 차일피일 네, 미루는 미루고 것 있다. 아니냐. 네. 그럼 그런 것들이 일본에 주는 파장도 있고 또 EU도 6천억 불씩 네. 미국에 투자하기로 됐는데 네. 그것도 차질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을 분명히 한국에 네, 대해서 네. 확답을 얻어야 되겠다. 네. 이런 과정이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관보에 나오면 그게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뭐 강요 회의를 통해서 곧 관보에 올린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고 네. 우리가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자동차 관세가 지금 15%된 게 25%로 네. 올라가고 의약품도 그렇게 올라가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반도체 부분 아직은 그 미국에서 관세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크게는 100%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손익 계산을 분명히 하긴 해야 될 건데 뭐 지금 정부가 하는 방법이 좀 옳다고 봐요. 우선 국회에 독촉을 해서 빨리 그 특별법을 제정을 해갖고 네. 우선 200억 불이라도 가게끔 이렇게 해놓고 네. 그 다음에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네. 근데 관세를 그렇게 해서 자동차 관세를 지금 15%된 거를 25% 올리면 그것이 타격도 크단 말이에요. 자동차 부분이라는 게 하청업체들이 또 수백 개 하청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건 한미 간에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국회는 네. 빨리 특별법 제정해서 네. 200억 불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네. 나머지 거는 이제 결국 한미 간에 전반적인 협의와 협력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겠죠. 현 정부 입장에서 미국과 관계에서 또 하나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윤석열 내랑 옹호 세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 모습을 보이는데 작년 정상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올려서 그것도 발칵 뒤집어졌었고요. 그리고 최근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소년보 목사 이야기를 묻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곤욕스러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건 전공법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결국 네. 한국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 있다. 네, 미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그래도 다 소위 God we trust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으로 모든 걸 하게 돼 있지만은 네, 그러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정치와 종교가 더 엄격하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따른 거고 현행법을 위반했었을 때는 미국이 압박이 있든 없든 간에 현행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마가 세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 트럼프의 핵심적 지지 세력이고 네, 마가가 소위 미국의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것 같지만은 네, 다른 한편에서는 마가 가치와 이념의 국제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민에 반대하고 네. 어떤 기독교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세력들하고 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뭐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네. 마가가 한편에서는 고립주의를 표명하지만은 마가적 가치의 국제화라고 하는데 역점을 많이 두고 있고 네. 한국에서는 개신교 중에서도 그 복음주의 신앙을 갖는 그런 네. 분들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가 지지 세력 중에 하나가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한 소위 원리주의, 복음주의, 개신교 세력들이 네.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들이 네. 또 한국에 있는 복음주의 세력들하고 또 연대가 구축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이 국제적 연대를 구축해서 네.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데 우리 김민석 총리도 했듯이 그 전공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고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거에 다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그것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마가의 국제 연대와 네. 그 확장을 네. 막는 방법 이외에 다른 건 없다고 봅니다.